결국 그러한 문화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지금은 학교들이 졸업 시즌이죠. 예. 그 뭐 취업이 확정된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이 시즌을 즐길 수 있겠지만, 아직 취업이 확정이 안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부가 시작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대기업을 모두 경험한 경험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선배 입장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그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뭔가 그 다음에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실제로 이 대기업의 문화와 복리성 수준과 급여, 또 거기에 제가 일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대기업, 이 두 개의 다른 나라의 대기업이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요, 뭐 굳이 여기서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나 그 누구나 다 아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사업부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츠시다라고 하죠. 마츠시다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에서 보안 카메라 관련된 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을 다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장단점, 그리고 제가 일본 기업에 지금 많이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연계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 대기업을 위한 취업 준비를 많이 하세요. 물론 대기업이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순 없죠. 그렇지만 대기업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어떤 진로를 거쳐서 어떤 과정에서 궁극적인 내가 목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굳이 대기업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면 또 공무원 쪽으로 너무 이렇게 눈을 돌리시는데, 그것 또한 저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을 비교해 드림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세계의 어떤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앞으로의 진로, 그 다음에 그 다음의 진로, 그 다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지, 경제관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에 대해서 선배 입장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네,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하지만 참고 삼아서 개념을 잡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 문화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삼성은 좋아요. 일단 삼성으로 합시다. 예, 삼성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대기업은요, 굉장히 스피드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적 위주의 기업 문화가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좀 튀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획이 됐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건,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건 조금 튀어야 살아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요, 근면성실을 가장 크게 봐요. 실적 좋습니다. 근데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혼자 튀면 안 돼요. 팀이 돼야 되고, 팀 하나가 돼야 되고, 둥글둥글한 상황에서 뭔가 내 의견을 낼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그 문화가 기업에도 깊숙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스펙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뭐 취업도 하기 전에, 뭐 들어가기도 전에 굉장한 스펙을 쌓아야 돼요. 예. 근데 반면에 일본은요, 스펙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즉 면접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인성과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에는 뭐냐?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융화할 수 있는가? 와를 써요. 와 어울릴 수 있는가? 그걸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것이 일본의 기업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후생 임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왔어요. 한국은요, 부익부, 빈익빈. 예를 들어 똑같은 삼성전자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사업부,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월급과 똑같은 보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 잘 나가는 부서, 잘 나가는 사업부는 굉장히 보너스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거나 하락상이 기대 못 미치는 사업부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이게 비교가요, 굉장히 조직 내에서도 부자 사원들이 있고 안 부자인 사원들이 있어요.
예, 사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요 평준화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보너스는 차이 나겠죠.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덜해요. 일본 내에 마츠시다 그룹 안에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이 사업부도 물론 사업부별로 실적은 달라요. 어느 나라를 가나 그 실적에 대한 차등을 두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프로 그리자면 사업부별로 보너스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요 완만합니다. 그렇게 위아래로 막 치고 내려가질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문화. 한국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기획하고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튀어야 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뭐가 중요하다? 융화할 수 있느냐, 둥글둥글하게 할 수 있느냐,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업과 그런 인력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그래프상으로 튀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분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봉, 격차, 임금. 요거 되게 중요하죠. 자, 특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이거 따집니다. 근데 이걸 따지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초봉은 분명히 한국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력으로 갈수록 대리 이상부터는요 조금씩 일본 쪽이 조금 더 세요. 그리고 복리후생 부분에서도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인 복리후생을 갖고 있어요. 이전부터 선배 때였을 때부터 회사가 계속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그 야증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따로 따지면 월세입니다. 일본에는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뭐 50%를 지원한다거나 30%를 지원한다거나 혹은 70%를 지원한다거나 직급과 연수와 호봉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레벨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월세 지원하는 회사가 있나요? 그 월세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두고 아마 월세를 지원하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초봉은 한국의 대기업에 조금 높은 편이나 대리급 이상으로 갈수록 경력자로 갈수록 일본 쪽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안정돼 있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는 못 받고 일본에서 봤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임기에 맞춰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을 정말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대기업은요 매월 회사 강당에서 그 달에 해당되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정년 퇴임식을 성대하게 치러드립니다. 전 그 회사 그 사업장의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정년 퇴임식을 성대하게 치러줘요. 한 분 한 분의 걸어온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실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스피치를 하고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후배들 자기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 개성시켜줄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정말 뜻깊은 은퇴식이 이루어져요. 저는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근무할 그 장면을 처음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그 장면을 처음 봤는데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장인의 나라구나. 장인을 대우하고 우대하는 나라구나.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장인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올까? 라는 고민을 한동안 되게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 모두가 대기업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뭔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업에 대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런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천편일률적인 상황에 우리가 똑같은 열차에 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목현상, 보틀렉. 결국 그 좁은 구멍 하나로 많은 인력들이 모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좁은 나라에서 왜 그렇게 우리끼리 박터지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같은 노선을 타지 말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기업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기업 안 들어가도요 충분히 먹고 살 거 많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건실하고 좋은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넓게 보세요. 저는 과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꼬리보다는 뱀의 대가리를 택하세요.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요 용의 꼬리가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뱀 대가리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을 하시든 국내 취업을 하시든 중요한 거 여러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건요 급여가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떻게 얼마의 돈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신입사원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어느 누가 그 대단한 돈을 데리고 당신을 데려가겠냐 이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물론 급여 중요합니다. 물론 급여 중요하겠지만 그 신입사원의 급여를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잘 주는 데하고 잘 못 주는 데하고 낮게 주는 데하고 그거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눈앞에 이게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열정 페이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무보수로 일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열정 페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열정 페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돈을 주는 곳으로 가되 정당하게 내가 일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되 너무 급여에 연연하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듯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몸을 잠깐 움츠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인생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늘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세요. 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세요. 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가난을 잊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의 우리는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있고요.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먹고 살 자기 직업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되게 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영상을 압축을 해서 좀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실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담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경험담을 드리고 현실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도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 우리 개인이 나라에게 나라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목을 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나가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들 학교를 졸업하시거나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경험담 그리고 노하우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을 행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절대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의 상황은 이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한 문화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중소기업 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제가 이 영상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엔조였습니다.